저는 결혼 3년 차고 아이는 1명 있어요. 결혼 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첫 질문으로 근데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라고 하셨어요. 무례했고 당황스러웠죠. 또 결혼 직전 예단 드리러 어머니 댁에 간 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좋은 선자리가 많았어. 대학 교수 딸, 의사 딸, 담임 목사 딸 등. 근데 널 데려왔네? 하시더라고요. 또 남편과 해외 생활하다 귀국 후 남편이 직장 구하기 전이라 잠시 어머니 소유집에 얹혀 살던 시절에 제가 임신 중기였어요. 집이 추워서 남편이 저를 위해 문풍지를 발라주었어요. 어머니가 이 문이 얼마나 비싼 문인데 문풍지를 맘대로 발라서 흠을 만들었다고 1시간 동안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옆에 있는 저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임신 중기에 얹혀 살 때 친정어머니 기일에 맞춰 친정에 방문하려 하니 어머니 왈 친정 근처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신다며 남편을 시켜 제가 2주 동안 친정에 못 가게 막으셨어요. 참고로 종교인이시며 본인은 신령한 안목이 있으시다 하시네요. 그리고 유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독교라 어머니 기일에 친정집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신념에 추모 예배는 절대 하면 안 될 행위로 규정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하시는 말이 너 그렇게 고집 부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너 돈 얼마쯤 있다며? 나가서 월세 살아.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지 천국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 어머니 잘 빌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라고 하시네요. 사돈의 기일 추모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놀라운 간섭과 친정어머니 지옥 언급에 너무 놀랐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 말은 그냥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사실 언급이라며 시어머니를 두둔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한국에 온 김에 그동안 인쇄 못한 웨딩 스냅을 앨범으로 인쇄하면서 생겨났는데요. 시어머니에게도 한 권 드렸어요. 근데 알다시피 웨딩 스냅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왈 신랑 댁 사진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내 친정 아버지 사진이 먼저 나와서 이 앨범을 보여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며 저를 꾸중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화를 내시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냥 배려로 한 권 다시 만들어드리면 된다며 내가 왜 민감해하는지 이해를 못하고요. 그러다 남편이 직장이 구해지고 사택이 제공되어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둘이 사택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요구했는지 남편 혼자의 효심인지 모르겠으나 사택에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가 와서 주무시려면 어머니 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방에 여유가 있으면 어머니 방도 가능하다고 대답했지만 실제 집에 와보니 방에 여유가 없어 어머니 방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어머니가 주무실 침대는 꼭 있어야 한다며 저와 지독히 싸워 어머니 침대를 자기 방에 두더라고요. 또한 저와 상의 없이 시누이가 어머니 덮고 주무실 이불을 택배로 붙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점점 마음이 피로하고 나를 무시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어요. 사택에서 살던 시절이 저 출산 한 달 전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사택의 거실이 좁아 남편도 저도 소파를 못 놓겠다 생각해서 못 샀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앉을 소파가 없자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네가 친정어머니가 없어서 잘 몰라서 소파를 안 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가르쳐주는 거니까 배워라 라는 식으로 친정어머니가 없어서란 말을 최소 4번 하셨습니다. 태어나 이런 심한 모욕을 처음 들어봐서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처음으로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모욕스럽습니다. 저에게 좀 전에 하신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 몸이 떨릴 지경이에요. 라고 공손히 말씀드렸으나 시어머니는 나 말 실수한 거 없다. 너 이런 걸로 떨리면 안 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로 일관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날 일로 1년 넘게 남편과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변명을 듣고 와서 제 말을 배척하고 있고요.
나는 이날 이후로 2달 동안 자다가 한밤중에 분노로 벌떡 깨는 현상을 겪었어요. 그러다 이번 추석 명절 때가 되었는데 출산 후 15개월 된 시점입니다. 남편 직장 스케줄로 남편이 어머님 댁에 못 가고 어머님도 피곤해서 우리 집에 못 온다 해서 명절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남편과 시누이만 당일치기로 어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추석 당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이날 친정 산소를 다녀와서 집에 오니 늦은 오후가 되었어요. 늦은 오후에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니 시어머니는 금요일부터 며느리 안부 전화를 기다렸다며 속상하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잘 가르쳐야겠다고 하시네요. 그 말부터 귀에까시였으나 여기까지는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다음부터 일찍 전화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결혼 앨범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남편에게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서 남편 전화기를 뺏어서 시모에게 대답했어요. 어머니와 같은 년생인 우리 아버지도 신랑책 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법이 없다 말씀하시던데요. 사진작가에도 문의했으나 사진작가도 동일하게 말하고요. 제가 선물로 드린 앨범을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매우 속상하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신랑 사진이 먼저 안 나온다고 이런 경우도 있냐고 다들 그러더라.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니? 어머니, 그런 법칙이 없다니까요. 여러 군데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듣고 저희 아버지도 언짢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기를 뺏으며 그만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야. 하고 다른 방으로 가더군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말 중에 너의 아버지도 참 그렇다. 친정 아버지가 잘 가르치셨어야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제가 뛰쳐나가 다시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돈댁에 대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돈댁에 대해서 경우 없이 말씀하시니까 계속 그게 당연한 줄 아시네요?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말했어요. 전화 끊고 너무 화가 나 제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어머니 잘못을 고지고대로 사과는커녕 아내가 먼저 아버지를 입에 올려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어머니를 두둔하더군요. 친정아버지와 전화 끊고 남편에게 너의 예의 없는 어머니의 잘못을 나에게 사과하라 하였는데 남편은 자기 어머님을 멸시하는 내가 문제라며 나에게 큰 소리를 치고 이번 일은 어머니와 아내의 잘못이라며 자기는 사과 못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갈라서자고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만큼 남편도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글이 길어지네요. 친정어머니 입에 올렸을 때 남편이 제 구실 못하는 거 보고 그때 이혼했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다 제 업보라 생각하고 제 생각 차분히 정리 겸 적어봅니다. 이제는 미련도 없고 빠르게 정리하고 싶네요. 댓글 1.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세상엔 참 다양한 종자들이 많다는 걸 느끼네요.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분노도 느껴집니다. 힘내라 쓰니야. 댓글 2. 전 남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러시면 일단 어머니랑 집사람은 떨어져 사는 게 답일 듯한데 남편은 그걸 안 하셨네요. 애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긴 그렇잖아요. 남편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해요. 2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으로 결혼 3년 차인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저 7천, 남편 5천, 경기도에 전세 얻어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하고 있고 저는 상담사로 근무 중입니다. 남편은 진취적이고 부딪혀보는 성격이라 나와 다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남편 부모님이 잘 사는 것 같진 않았지만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금방 돈도 모으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월급쟁이셨고 현재는 천안의 건물주입니다. 부자처럼은 아니어도 풍족하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현실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작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고 달에 새우 1,000만 원 정도는 벌었어요. 한창 전염병 시국일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 사업은 접고 남편은 지금 다른 사업 중이고요.
전염병으로 신혼여행이 취소돼서 못 가고 그 비용이 킵되어 있었는데 아버님 핑계를 대며 결혼 축의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빌려드렸어요. 3천만 원. 저는 정말 빌려드렸다고 생각해서 곧 받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의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 마이너스 난 거 그걸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어릴 때부터 모은 10년 장기 적금이 있는데 만기 전에 대출 개념으로 그 돈을 쓸 수 있거든요. 주변에 어릴 때부터 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신다, 이자를 받는다, 믿을 만한 분이다. 사업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1년 계약이라 1년 뒤에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내 돈 2천이랑 우리 돈 3천, 총 5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이런 곳에도 유혹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만 암튼 수익금이 200 정도였어요. 우리 들어가고 나서 수익금 받으니까 엄마 아빠도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5천을 투자했어요. 1년 정도 수익금 잘 받았고요. 1억에 400인 셈이지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익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수익금을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1억에 200이 됐어요. 2024년 돼서는 수익금을 안 받고 원금만 받기로 했습니다. 달에 500씩 몇 년에 걸쳐서라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 투자한 게 아니고 자기가 쓴 거라고요. 지금까지 수익금도 자기가 전부 주고 있었다고. 나한텐 새로운 사업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많이 못 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그 돈으로 가서 솔직하게 말을 못해 가지고 뭐 그랬다는데 모르겠어요. 다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사기급 아닌가요? 지 말로는 그래요. 수익금 다 줬고 수익금만 해도 7천이라고. 전염병 때 밀린 돈들 때문에 신용도도 안 좋아지고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자기도 죽고 싶었다네요. 거짓말도 놀라운데 스케일이 아주 큰 거짓말이라 곱씹을수록 더 당황스러워요.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까지. 뭐 사업 마이너스에 쓴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너무 금액이 커서 그냥 멍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통장 내역들 보니까 갚을 능력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사업 망할 때 빚이 많았나 봐요. 그건 다 갚았고 엄마 아빠 돈이랑 내 돈 남았나 보더라고요. 아, 망할 놈. 사고치고 수습하다가 현타 왔는지 갑자기 고백하던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도 뇌가 바보 같고요. 뇌가 ISTJ라 좀 엄격한 스타일이긴 해서 이해되는 내 자신이 싫어요. 아,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결국에 다 갚고 원상복구 해놓으면 다시 버텨나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가 그냥 이혼하고 전세금 가지고 각자 마음 편히 살까 싶다가 뭐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만 보면 뭘 해도 될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데 다시 믿어볼까 싶기도 하고 정말 혼란스러워요. 후기. 많은 분들이 정성스레 댓글 주셨는데 시간이 좀 흘렀어도 후기는 알려드려야 하는 게 예의 같아서 짧게 적습니다. 결국은 이혼합니다. 이렇게 다시 결혼생활 유지하더라도 믿음이 깨져서 다 의심할 것 같아서요. 이미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요. 차라리 결정한 지금은 속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이건 도덕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남한테 했으면 사기로 경찰서에 잡혀갈 일을 저지른 건데 부부니까 봐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덮고 넘어가서 걔가 천선하고 더 행복해지기도 한다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감싸 안아줄지 남남이 될지 쓰니가 정하면 됩니다. 남편은 결정권 없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서 처분이나 받아들여야죠. 댓글 2.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큰 거짓말도 쉽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걔벌은 나 못 준다고 또 나중에 큰 거짓말들 또 해요. 자잘한 거짓말은 셀 수도 없죠. 도망가요 제발 쓰니야. 3년의 고통은 남편 잘못 고른 쓰니 죄라 생각하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